안녕하세요. 초이스 타이 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여러분이 모르는 태국인들에 관한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우먼 파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태국인 여성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우먼은 여자, 파워는 힘. 우먼 파워. 태국 같은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도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자가 힘이 더 있잖아. 좀 권위가 있고 아무리 남녀평등을 지금 여성부에서 외치고 있지만 오래전서부터 시대를 이렇게 타고 오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이러면서 제가 지금 남녀차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멀지 않은 과거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만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힘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말할 것도 없이 남자가 힘이 있었고 어쨌건 지금은 그래도 많이 평등해졌죠. 제가 그렇다고 지금 막 옛날이 그리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0% 남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랬었다고요. 예전에 한국은 그랬었잖아요. 태국은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힘이 좀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남성 권위주의적인 나라가 아니라 여성분이 확실히 파워가 있습니다. 태국 여성분이 태국 남자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봐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태국 여성이 열의 9이에요. 그렇다면 태국 남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집에서 자녀들 육아하거나 땡자땡자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땡자땡자 놀고 있네요, 지금. 태국 남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일하는 거 싫어해요. 놀려 하고, 술 마시려고 하고, 재미난 거 찾으려 하고, 게임 하려고 하고, 재미난 일 찾아다니려 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건 또 싫어하고, 용돈 타다 쓰려 하고, 이거 실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편집. 이상하게 그래요. 일하는 거 싫어해요.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태국 남자들이 일하는 거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집에 있겠죠. 근데, 또 신기한 건 저녁 시간대쯤에는 또 이렇게 태국 남자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분들 이렇게 술 마시러 나오거나 이제 놀러 나온 거죠. 쨍쨍할 때 더울 때는 집에서 이렇게 편히 쉬고 있다가 해지면 이제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자. 이렇다 보니 우먼 파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태국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잖아. 돈 벌어 와서 먹여 살리잖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도 그렇지만 오래전서부터 악습화된 그런 유형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지금 태국에. 태국인 남성분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평균 이하가 아니라 평균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유형의 남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오면서 엄마가 막 아빠한테 큰 소리 치고 너 나가! 들어오지 마! 이런 거를 봐왔어.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한테 저래도 되는구나. 왜냐면은 그 실사정을 모를 테니까. 왜 엄마가 아빠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아빠는 왜 엄마한테 대들질 못하지? 돈. 우먼 파워는 바로 돈에서 나오는 건데,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겠죠. 돈이 있는 사람이 실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여기 태국이라는 나라는 태국인 여성한테 있다는 것. 대다수의 많은 태국인 분들이 이렇다는 거죠. 이 부분은 태국인 분들도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신기한 게 동남아 사람들은 여자들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어학연수 다녀왔을 때도 그 필리핀 여성들도 힘이 있었고요. 베트남 놀러 갔을 때도 베트남 여성분들이 확실히 힘이 있다는 게 느껴졌고, 지금 여기 태국에서는 8년째 살고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데 태국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여성분들이 돈이 있다는 것, 남성분들은 돈이 없다는 것. 여성이 실세인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밌는 사실은 맞바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은 같이 맞바람을 펴버려요. 내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람, 우리 바깥 양반 바람을 핀 걸 알게 되잖아요. 같이 맞바람을 펴버려요.
너 가서 막 너 죽을래 막 그런 게 아니라 너 그랬다 이거지. 근데 나도 바람 핀다. 너 외도했어? 근데 나도 외도했어. 웃기죠 이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태국에는 당연시돼서 뭐 어느 뮤비에도 그 내용을 스토리를 써가지고서는 너 바람 폈으니 나도 바람 핀다 이렇게 뮤직비디오로도 나올 정도로 근데 태국인들의 그 오픈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쿨레 진동하는 그런 바람 핀 걸 알게 된다? 그럼 복수해버려요. 어떻게? 자기도 바람 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컨드라고 하잖아요. 태국에서는 태국어로 끽이라고 합니다. 끽. 끽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컨드예요.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성분을 세컨드로 두고 있다. 그걸 태국어로는 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태국인들 농담할 때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미팬마이 이래요. 미팬마이. 태국어로 여자친구 있냐 이래요. 그러면 미캅 그래요. 나 있다. 미가 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끼 뚜아 이차마이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세컨드도 당연히 있지 맞지? 끼콘 몇 명 막 이래요. 여자친구 있다 그래서 나 여자친구 있다. 세컨드 몇 명이냐고 짓궂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은 이게 아무렇지 않게 일상다반사가 돼버린 거니까 마치 세컨드는 꼭 당연히 두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자친구 한 명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태국 남자들이 이 짜오추라고 짜오추라는 게 태국어로 이 바람둥이란 뜻이에요. 태국 남자들 진짜 바람 많이 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태국 여성들이 이 태국 남자들 바람기를 못 잡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기브업 해버리고 그냥 맞바람 쳐버리는 것 같아. 너 바람 폈어? 그래 너 내가 막 이렇게 막 고치라 막 바람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너 바람 피는 거 안다. 근데 너 대신 바람 펴봐. 그럼 나도 똑같이 바람 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람을 피면 진짜 본인도 바람을 펴버려요. 어쭈 너 바람 폈지? 알았어 나도 바람 펴. 근데 여기서 또 헤어지진 않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거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럴 수 있네. 한국은 이게 가능한가요?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세컨이 있다는 걸 알았어. 통보 날리잖아요. 헤어지자. 태국인들은 안 그래요. 딱 그 순간 알게 된 순간부터 같이 맞바람 쳐버려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인 반면에 극소수의 태국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오히려 여기 정반대예요. 화산 폭발한 거야. 어떤 태국 여성분들은 자기 남자친구 자고 있을 때 그 남자의 그 중요 부분 거기를 가위로 잘라버려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건들이 예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무섭죠. 그리고 어떤 태국 남성분들은 자기 여자친구 바람핀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여자친구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 여친이랑 바람핀 그 남자도 칼로 찔러 죽이고 뉴스 보고 있다 보면 드물지 않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태국인들의 맞바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름이겠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만사태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딱 쳐보면은 뜻이 어리석어서 모든 일에 아무 걱정 없이 지냄. 이렇게 태국인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뭔가를 계획하고 설립해 놓은 꿈들이 없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라든지 노력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많지 않아요. 멀리 안 보고 제 태국인 여자친구만 봐도 항상 느껴요. 그냥 만사태평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없어. 태국인 마인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만큼은 내 뜻대로 내 편안하게 살면 만사 끝.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배짱이 같은 내 수중에 돈만 원 없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불안감 따위는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도 없고 근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누군가 주겠지 뭐 어디 가서 얻어 먹을 수 있겠지. 이게 실제로 웃긴 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그런 식으로 또 돼요.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고 어디 가서 밥 얻어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만사태평하죠. 재밌는 사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쌀밥보다는 찰밥. 여기 태국에는 찹쌀밥을 많이 먹어요. 찹쌀을 쪄서 찰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태국어로 찰밥, 찹쌀밥이 카우니어라고 하거든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 카우니어를 먹고 있는 거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미, 이 흰쌀밥 많이 해 먹잖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쌀밥을 안 먹고 이렇게 찹쌀밥을 이렇게 자주 먹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흰 쌀밥 먹으면 허기가 빨리 지고 뭐 밥을 먹은 것 같지 않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삼시세끼 다 이 찰밥으로 먹어요. 쌀밥이 밥상에 안 올라와요. 항상 그 카우니형 찰밥 이렇게 집어서 먹고 반찬 먹고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 많게는 두 끼는 꼭 이 찰밥과 같이 밥을 해결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많이 틀리죠. 압력밥솥, 전기밥솥은 없어도 태국 어느 가정을 가봐도 찰밥 만드는 그 식기는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태국인은 흰 쌀밥보다 찰밥을 선호한다. 빙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태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백미보다는 이 찰밥을 더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이 허기가 빨리 돌아오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한번 이렇게 쪄 놓잖아요. 능이라고 하거든요. 태국어로 찌다가 능 해놓으면은 저녁 때까지 하루 몇 끼를 먹든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입에 넣고 반찬 하나 넣고 이렇게 먹으면은 밥 먹는데 몇 분 안 걸려요. 맛이 없는 것 또한 아니거든요. 맛있어요. 이렇게 입에서 씹히는 식감이 흰 쌀밥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식감은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마이벨라이. 이 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이 마이벨라이. 이 뜻이 뭐냐면 괜찮다, it's okay, I'm okay, no problem 이런 뜻이거든요. 마이, 아니다, 뺀, 문제, 라이, 뭐뭐 하다. 어지간해서는 크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문제가 닥쳐도 그냥 넘기려 해요.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소소한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벨라이 하고서는 넘겨버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주오는 사람이랑 예의치 않게 어깨를 부딪힌다거나 몸이 부딪혔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다보고 이렇게 짜증을 낸다거나 아 뭐야 뭐 이럴 거잖아요. 태국인 같은 경우는 서로 먼저라 할 거 없이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먼저라 할 거 없이 마이벨라이 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마이벨라이. 이 작은 문제들 웬만한 것들은 그냥 마이벨라이 나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넘어가려 해요. 반면에 좀 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쌓이면은 얘네 태국인들 한 번에 빵 터집니다. 어떻게 터지냐면 사람을 죽여요. 총으로 쏴버린다든지 칼로 찌른다든지 한 번 폭발하면은 이 태국인들은 스스로 화를 주체를 잘 못해요. 너 죽거나 나 죽거나. 이 태국 사람들이 마이벨라이 하는 거를 숨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이 친구들이 괜찮아 마이벨라이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다 계속 같은 실수, 같은 문제를 이 친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실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재미있는 사실 여섯 번째, 태국인들의 유독 남다른 가족애입니다. 가족 간의 애정 뭐 이런 거겠죠? 가족 문제라면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요. 일단 남달리 생각하는 그 부모 사랑, 또 부모도 남달리 생각하는 자식 사랑, 운명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외지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하루에 수차례 가족들이랑 연락을 취하면서 소통을 하고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연락하는 건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어떤 뭐 문제가 생겼으면 자녀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가 무슨 이런 일이 생겼다. 아빠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엄마가 지금 무슨 이런 문제가 생겼다.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항상 신경을 쓴다는 거겠죠. 자기 가족은 인생의 넘버원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까요? 제 여자친구가 태국인이잖아요.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났다거나 예기치 않게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싸움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뭐 병원을 간다거나 경찰서로 연행이 됐다거나 제가 그러면 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할 거잖아요. 나 지금 사고가 났다. 뭐 나 지금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 잡혀왔다. 그럼 제 여자친구의 반응은 이래요. 걱정은 해주겠죠. 어쩌다가 뭐 어떡하다가 괜찮냐 뭐 이러겠죠. 근데 바로 오진 않아요. 기다려. 나 일 끝나고 갈 테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바꿔줘봐. 뭐 혼자 해결하고 올 수 있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전 남이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반면 제 여자친구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 그만두고 바로 달려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큰 사고가 터진 거랑 자기 가족한테 조금의 사고가 터진 거랑 이 가족 사고가 자기한테는 더 큰 거야.
제 여자친구의 그 어머니께서 시장 보러 자전거 타고 갔다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그 소식 듣자마자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자기 엄마 간호하러 시골로 올라갔어요. 방콕에서 시골까지 거리가 차 타고 13시간, 14시간 이런데 자기 올라가야 된다. 자기 엄마 다쳤다. 걔한테 물렸다. 이러고 갔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서는 손가락 하나 날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새끼손가락 보시면 조금 이상하죠.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병원도 가야 되고 어쨌건 막 너무 아프고 막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소독약 사다 바르고 깨끗이 씻고 자래요. 이런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실 야 이거 봐라 심각하지 않냐 했더니 사진 보내지 말래요. 징그럽다고. 남자친구는 가족이 아니야. 남이야. 근데 이게 내가 결혼을 하고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그 친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태국인이라면 남은 남이고 자기 가족은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는 이 특별하죠. 이 남다른 가족 사랑. 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말들이 있는데 그중 모스트 원 넘버 원이 가족 욕하면 안 돼요. 가족 씹으면 안 되고 막 가족 건드리면 안 돼요. 총 맞거나 칼 맞으셔서 이 외지에서 객사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태국인들이랑 시비가 붙고 이제 싸움이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이 가족만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you motherfucker 이러면 여러분 완전 fuck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